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부터 네. 어마어마하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 영하 16도까지 제가 봤는데 아니, 영하 16도인데 그 전날이 9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몇 도예요? 25도가 떨어져. 우리 날씨 빅스에 투자해야 되겠는데. 아, 이거 25도가 이 정도면 하루아침에 25도가 떨어진다. 와, 이게 예. 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미 아픈 분들 많은데 예. 다음 주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되게 좀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니까 건강 진짜 꼭 다들 챙기시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 또 뉴스 저희가 시작할 텐데 어제 아마 시장 보셨던 분들은 진짜 뭐 소리 벗고 팬티 질러 소리 벗고 팬티 질러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죠? 예. 그러한 아마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OMC 그 순간을 직접 목격을 하셨나요? 저는 자고 있던 시간대라. 저도 이제 사실 자고 있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네네. 또 이제 봤는데 정말 내가 웃으면서 오늘 방송 좀 하고 싶다. 네. 예, 오늘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글로벌 뉴스를 보시면서 또 향후 2023년 좀 남은 일이 며칠 있고 또 2024년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다 같이 좀 볼 수 있는 뉴스 시간 한번 우리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또 준비한 뉴스들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오늘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글로벌 라이브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체크 포인트 한 단어입니다. 인조이. 즐겨라. 즐겨라. 별거 없어요. 오늘 이제 즐기면 되고 뒤에 이제 파울 형님이 돈 뿌리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지만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거에 좀 분분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은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2024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앞당겨진다면 금리 인상이 연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보고 있는 3월 달이다 또는 5월 달이다 앞당겨진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제는 시장이 좀 환호를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정말 다시 환호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과거에 FOMC가 끝나게 되면은 항상 그날은 이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한 이틀 3일 놔두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고. 그렇죠.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월가에 있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 또 기관들이 야 잠깐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일 아니야? 라는 어떠한 재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제의 그 어마어마한 상승 그 완전 튀어 올랐잖아요. 자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뭐 12월 달 산타 랠리까지 지속적으로 갈까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자 어떤 이제 체크 포인트 보면서 또 뒤에 가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앞서서 사실 오늘 아침에 아마 김원진 박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또 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김원진 박사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신 것들 그리고 이제 클로징 벨에 또 저 김장열 본부장님께서도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또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또 녹아 있는 그런 자료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썸네일에 그 김한진 박사님 그 영상의 썸네일이 대왕 비둘기일 겁니다. 왕비둘기. 왕비둘기였습니까? 대왕비둘기. 대왕비둘기.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사실 제가 인조이만 썼으면 욕 먹죠. 이걸로 끝내려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기분 좋아서 한 거고요. 기분 좋은 그 내면에는 또 페이팔이 어디 좀 올라갔습니다. 페이팔이 4% 올라갔어, 4%.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뭐 사실 어찌 보면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약간 좀 주춤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네.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한번 확 또 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말에서 한마디 말에 네. 시장이 정말 집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제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2000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39%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진짜 그림은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러셀 2000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38%, 뭐 S&P 500도 마찬가지로 1.37%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앞에 3자를 찍었습니다. 네, 3.95%를 찍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70불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중국 컨트리 가든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부 이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역외 부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 지금 우려가 좀 완화가 될 것인가라는 좀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그죠? 네.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하나로 따지기는 한 19억 정도를 네. 약간의 뭐 비자금을 받게 되는 예, 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원에서의 이제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은 뭐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은 뭐 미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싸움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첫 문을 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지지율에 따른 여러 시장의 흔들림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책 공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HSBC에서 시장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사실은 역성장 위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확연히 커졌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을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브로드컴이 또 4월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집중받았죠. 네. AMD 집중받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집중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뭐 순환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업 단으로 이게 돌고 도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연일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도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제 규제에 따른 그러한 가이던스 우려에 주가는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시장에 하락을 하면 정말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도 아마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쉬 이제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인데 애쉬가 이제 직원을 11% 감원한다는 소식에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SC가 되게 너무 핫했죠.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맞아요. 기업이었는데 예. 요즘은 좀 아닌가 봐요. 네, 어마어마한 또 뭐 집중을 받았죠. 쇼피파이, 애쉬, 그렇죠. 예, 그리고 뭐죠? 그 남미,
메르카도 리브레. 메르카도 리브레. 예. 그리고 뭐 아마존. 네. 예. 이렇게 많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집중을 받았었는데 아마존도 물론 많이 빠졌었지만 쇼피파이와 애쉬는 뭐 거의 뭐 8분의 1토막, 9분의 1토막씩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감원한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이제 구조 조정이 되면 저는 뭐 괜찮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죠. 자, 화이저. 자, 주가가 6.7%를 하락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뭐냐. 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까지. 10년 내 최저치예요? 예,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대로 버텍스 파마슈티컬. 네. 예. 같은 이제 헬스케어 또 업종인데 자사의 오피오이드 대한 시험에서 신경통을 줄이는 효과가 이제 나왔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또 13% 급등하면서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또 보이는 네.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NBC에서도 이 두 종목을 앞에다 대문짝만 딱 놔두고 화이저는 폭락, 예, 버텍스는 상승, 급등, 예, 이렇게 뭐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도 제가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뭐 이 로블록스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가면 주가가 빠지는 회사.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로블록스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유가 초등학생이 이제 등교한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기업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뭐 밑에 다음 뉴스도 어찌 보면 GTA에 네. 관련된 뉴스긴 한데 요즘에 사실 게임주들이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게임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 둘씩 신제품이 나오면서 신제품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네. 로블록스 이제 뭐 게임에 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로 게임주들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GTA가 물론 2025년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물씬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뭐 메타버스, 뭐 메타 플랫폼스의 여러 이제 메타버스 기기들이 이제 앞으로 게임 산업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또 이뤄갈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 12월 18일부터 나스닥 100 합류 소식에 3.8% 상승을 했습니다. 네. 테이크2 인터랙티브는 2025년에 GTA 6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실 2024년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사이에 뭐 좋은 또 호재 뉴스가 나오기를 뭐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로벌 체크 포인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 오늘 너무 재탕 아닐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나오시는 저희 패널 분도 네. 예,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뉴스 시간에서 짤막하게 그냥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산환님께서도 또 금리에 대해서 이 성명서 발표에서 또 뉘앙스를 또 찾아주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 단어 하나하나에 또 뉘앙스까지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또 믿기 때문에 자,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또 이 성명서에 대한 해석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금리 인하로 이제 전환되는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좀 그래요. 12월 초에는 야 금리 인하 전혀 고려한 적 없어.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뭐 2주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냥 대왕 비둘기가 돼가지고 금리 인하 이제 뭐 할 예정이야.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라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글로벌 통신원 가운데 그 연준의 정통한 분의 예. 인터뷰를 제가 이제 대신 정리를 해서 읊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연준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야, 괜찮네. 한번 금리 내려볼까라고 했다가 야, 한 달 있다 다시 보니까 이거 금리 내리면 안 되겠어. 이게 변하면 신뢰도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가 돼야지, 그러니까 나와야지 이 그 스탠스를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어젯밤에 그 실제로 이제 스탠스를 크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 연준 내에서도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거 데이터 믿음직스럽다, 진짜 이건 하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그 아까 모르겠다는 것보다 그냥 했으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가 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서 납작해졌어 지금 뒤통수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기조로 2024년 쭉 가기를 바라면서 네. 또 점도표를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네, 점도표 한번 보면 또 글로벌 라이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점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열광을 했던 포인트가 바로 어찌 보면 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미디언 값이죠, 미디언 값.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을 보게 되면 뭐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금리 동결을 외친 것은 뭐 다들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내려가는 이제 미디언 값 자체가 지금 과거에는 사실 이 미디언 값 자체가 5.1이었습니다. 5.1인데 이걸 4.6으로 내린 이 포인트에서 많은 시장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환호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2024년에 금리를 이제 25bp 내리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연중에 뭐 한 3번 정도 내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 내리겠다는 그러니까 이 내리겠다는 시점 자체가 연말이냐 아니면 이게 3월이냐 5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또 시장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이 75bp 내린다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열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걸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bp를 또 인하하겠다라는 중위값 여기 밑에 녹색으로 이제 쳐져 있는 부분이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023년 그리고 2024년 어느 정도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점이. 네.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뭐 방향성은 이런 방향이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은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득 그런 생각 드네요. 야, 2025년까지 금리 하나도 안 내릴 거라고 찍은 애 누구야? 너 나와. 한 명인데. 이 친구. 너 나와. 카시카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카시카리. 여기 옆에다가 이름 써놔야 돼. 카시카리 이렇게. 떠든 친구 카시카리. 네. 가오로 치고 블러드 형님. 블러드 형님이 제자. 이렇게. 네. 이렇게 아마 이름을 쳐놨어야 됐는데 이게 이름을 안 쳐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025년, 2026년은 우리가 뭐 섣부르게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 너무 벌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고 이제 한국과 미국은 뭐 기준금리 또한 뭐 2% 포인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물론 과거 9월과는 약간의 좀 미묘한 어조가 좀 있었다. 지난 11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여러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 약간의 완전히 비둘기적으로 바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이제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은 지속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서서 뭐 많은 우리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또는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3프로TV 보시는 분들은 또 앞서서 많은 영상 조각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FOMC도 중요하지만 뒤에 또 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신한투자증권에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뭐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고 이제 GDP와 어떤 여러 가지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제가 표가 나와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이 표를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다. 이제 정리해 주신 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2024년 물론 GDP 예상치가 이제 1.4로 이제 좀 12월 전망이 좀 떨어져요. 소폭 0.1% 떨어지긴 했지만 2025년, 2026년에서 이제 GDP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물론 소폭이지만 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고 실업률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제목으로 이제 물가 하락은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경제 성장 물론 소폭이지만 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야 이게 골디락스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 경기가 분명 물론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역사적인 연착륙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를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많은 이제 또 긍정적인 어떤 네. 장밋빛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표를 보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예,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EPS 수정치가 5% 넘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 이번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고 내년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죠? 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50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 5억 8,870만 달러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우리 13F 때 제가 보여줬었던 그 그래프입니다. 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즉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어느 정도의 매수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나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매수했던 이 양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 번개 표시가 보이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최근 10월 달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번 12월 달에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12.7 빌리언 달러가 지금 보유액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가 되면서 14.4 빌리언 달러로 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업데이트를 해드린 것이고 지금 이 주가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엑손모빌 늘 말씀드렸지만 쉐브론이 지금 다른 오일 기업을 계속 인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지금 에너지 전환 맞아? 라는 이거 에너지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매수하는 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래도 화석 연료를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라고 봐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뉴스를 다 같이 또 추려가지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워렌 버핏을 보면 네. 그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삶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상장 기업 말고라도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들 가운데 그 자동차 딜러샵들 예. 엄청나게 갖고 있고 사실 석유화학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에서 에너지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사실 처음에 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걸 아예 인수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지분율이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가고 있죠. 계속 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뭐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했다가 수익 보고 나오고 이럴 수 있는 맞아요. 기업은 아닌 것 같아 같아요. 예. 보이더라고요. 예. 만약에 정말 이제 100%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지금 인수한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인수를 시작한 지. 예.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100% 인수가 다 안 돼갖고 예. 90몇 %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CEO가 아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참
워렌 버핏 따라해서 우리가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지분 정리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따라가기보다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예, 없으니까. 그냥 지금의 매수를 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최근 한 달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까? 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궁금해서. 연말인데 우리 연말 동안에 네. 도대체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은 어디다가 투자했을까?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세이브로를 통해서 좀 가지고 났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 3배짜리 ETF는 네. 약간 제가 음영을 안 줬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볼드체로 제가 이렇게 테슬라 같은 이제 개별 종목은 이렇게 제가 짙은 색으로 체크를 좀 했는데, 자 2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매도했던 그 물량이 훨씬 많아요. 예, 테슬라를 많이 팔았죠. 네. 예, 많이 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서학개분들이 이제 매도에 약간의 좀 치중되어 있는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챗GPT 여파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비중에 비해서 매도 비중이 거의 두 배가 뭐죠? 뭐 네. 2.5배. 예, 어마어마하게 좀 느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애플을 많이 파셨구나. 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보게 되면 이제 곱하기 3배짜리 속스. 네. 예, 우리 이제 그 반도체 ETF죠. 예, 많은 분들께 또 매도를 이제 불에다가 곱하기 3인데 매도를 했다. 지금 반도체 좋은데. 아니죠. 수익 실현하신 거죠? 그렇죠. 수익 실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매도가 조금 우위를 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방으로 네. 곱하기 3배 이분은 또 이제 매수를 많이 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 좋아하는 TQQQ, SQQQ, 네. TQQQ는 이제 오르는 거에 곱하기 3. 네. SQQQ는 내리는 거에 곱하기 3.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아무래도 또 겨울이다 보니까 예. 그 천연가스 2배짜리 상승에 베팅하는 보일도 예, 매수하신 분이 훨씬 많네요. 매도하신 그렇죠. 분보다. 보일. 예, 매수한 분이 많죠. 그리고 채권도 지금 엄청 그렇죠. 많으시고요. 채권. 저도 이제 요번에 20년물 채권 곱하기 3에 많은 분들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은 느낌 되게 듭니다. 잘해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예. 되게 잘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20위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예. 자, 11위가 아이온큐. 여전히 오. 여전히 아이온큐가 1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은 이제 매도가 조금 많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위에 이제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뭐 매수와 매도 거의 비등한데 그래도 매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17위 아마존. 아마존은 매도가 훨씬 많았어요. 두 배 많았습니다. 매수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는 바람에 네. 코인베이스가 또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19위 AMD도 지금 19위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AMD를 제가 음영으로 체크를 못했는데 이렇게 좀 굵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개별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잘하십니다. 예, 잘하세요. 아주 잘하십니다. 자, 옵티머스 이전 모델이 지난 3월에 공개가 됐었죠. 그렇죠. 네. 얼마나 된 거죠? 그럼 1년 지난 3월이니까 1년 8개월? 네, 그렇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제가 준비한 거는 어제 이제 그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앞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루 만에 거의 3.9%, 예. 3.5%이 예. 정도 올랐습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보시죠. 뭐 지수는 다 보셨을 테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다우존스 1.4 그리고 S&P 500 1.4 나스닥도 1.4 근데 러셀 2000만 3.5%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이렇게 상승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훨씬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예. 러셀 2000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았던 적을 역사적으로 좀 찾기가 힘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짙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짙은색 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00년대 초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때도 대형주들이 강세였었고 소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았었고 예. 물론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그럼 앞으로 소형주가 올라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다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빚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돼서 금리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서 자본 조달이 안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장 환경이 확 바뀌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예.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준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훨씬 탄력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업스타트를 한번 들고 왔는데 페이팔 들고 올까 하다가 페이팔보다는 업스타트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뭐 이 기업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이 업스타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유명한 기업인데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글 출신의 개발자가 나와서 차린 기업인데 구글이 인공지능계에 탑 오브 탑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 탑은 구글인데요. 저기에서 나온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서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차린 거고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 대출 심사 받으러 가면 못해도 한 일주일 못해도 한 3, 4일, 5일 정도 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돼야지 대출 심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미국도 비슷하게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깁니다. 미국은 뭐 더 심하게 한 2주 걸리기도 하고요. 되게 길게 걸리는데 얘네는 거의 그 업스타트는 대출 승인 나는 데까지 한 24시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워낙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의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빨리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좋은 그 기술을 갖고 있지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았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까 사실 대출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높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대출을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원투 펀치를 맞아서 고금리 시대에는 안 좋았었는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정말 인하가 된다,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업스타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스타트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한 20% 오르게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빅테크도 좋은 건 맞는데. 분명히 이제 탄력성이란 측면에서는 중소형주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 어떤 탄력성 측면에서는 중소형주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또 금리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또 이분을 모시고 그렇죠. 예, 한번 또 같이 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네. 잠시 후 바로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